안녕하세요. 서민 어큐마입니다.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8 블럭 림 파밀리의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S8 블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치는 이제 이 부분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해서 지정타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이 중에서 S8 블럭입니다. 4호선 정부과천 종합청사하고 인덕원역 사이에 이제 갇힌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라고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인근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 근린공원도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치를 보게 되면 북의왕 IC 인근에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라고 해서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 있거든요.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파밀리의 예정지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도 있네요. 여기 바로 아래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마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파밀리의 인근의 이 부분에 초등학교, 중학교 예정되어져 있고 이제 이쪽에 근린 공원이 예정되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인근에 과천 제이드자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2021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있고요. 또 위쪽으로 보면 여기가 다 이제 과천 지정타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7블록의 신혼희망타운도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린 파밀리의 인근에 북의왕 IC가 있고 그 근처에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린 파밀리이고요. 여기가 북의왕 IC이기 때문에요. 그 옆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북의왕 영업소고 예상되기는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린 파밀리이고 여기가 공공 폐기물 처리장이 아닐까 싶은데 거리를 찍어 보면은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직선 거리로는 한 1km 되는데요.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간다라고 봤을 때도 물론 이렇게 직접 가지는 않겠지만요. 뭐 한 1.4km, 도보로 20분, 뭐 차량으로는 물론 더 가깝겠지만요.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작년 2020년이 굉장히 이제 뜨거웠었는데요. 작년 2월에 과천 제이드자이가 분양을 해서 올해 12월에 이제 입주 예정이고요.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또 프로지오 벨라르 때도 작년 7월에 분양을 해서 2022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10월에 동시에 이제 3개를 분양을 했습니다. 르센토 데시앙, 프로지오 어울림 라비엔노, 프로지오 오르투스. 그래서 프로지오 오르투스는 2023년 6월 입주 예정이고요. 어울림 라비엔노는 2021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림 파밀리가 바로 이 위치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과천 지정타, 프로지오 오르투스, 르센토 데시앙, 어울림 라비엔노, 프로지오 벨라르떼의 당첨 가점이라든가 분양가를 살펴보면은요. 7사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65점 이상, 60점대 후반 가점이 당첨이 됐고 분양가는 지금 평당 2,400 이상입니다. 2,478만원, 2,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7사타입은 지금 7억 중반대에서 7억 후반대 분양이 됐습니다. 84 타입도 역시나 당첨 가점이 60점대 후반 되어야만 당첨이 됐고요. 평당 분양가도 2,435만원에서 2,480만원 이렇게 되고요. 분양가는 8억 2천, 9억 4천에서 8억에서 9억대 중반까지 또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순위를 한번 보면은요. 주공 10단지가 21억 6천, 과천 프로듀어 서밋이 19억 8천. 주공 10단지는 이제 1984년 입주고요. 과천 프로듀어 서밋은 2020년, 레미안슈는 2008년 입주입니다. 여기서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과천역과 그 다음에 과천 정부청사역 이쪽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들이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인덕원역이 있고요. 이 근처에 이제 또 새롭게 역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하고는 좀 입지가 다르긴 합니다. 여기는 지금 과천역과 정부 과천청사역 위주로 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아까 거기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요거 주공 10단지더라고요.
1984년도에 건축이 됐고 632세대네요. 26개 동이고요. 예, 전세는 6억 8천, 근데 매매가 21억 3천. 예, 지금 올해 5월 달에도 예, 지금 요거는 이제 105 타입이긴 한데요. 34평.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오르긴 했네요. 근데 이제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여서 전세는 지금 6억 8천, 6억 3천, 4억, 5억 5천도 나오는데요. 매매가가 21억 6천, 예, 19억 이런 편이고요. 아까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긴 해서 역시나 또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예, 최근 이제 매매가가 14억 8천, 예, 15억 3천, 9층이에요. 예, 전세는 7억 8천, 8억 1천, 14억 1천. 예, 1층인데도 14억 1천이네요. 예, 12층 15억 7천. 예, 1층은 한 14억. 예, 뭐 조금 고층은 15억대 이상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전세가는 지금 8억 전후로 보여집니다. 예, 7억 8천, 8억 천, 8억 3천 이렇네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럭 림 파밀리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입니다. 예, 위치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럭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서 29층 5개 동으로 건설되고요. 총 세대수는 659세대입니다. 예, 입주자 모집 공고는 지금 8월 중으로 나올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럭 림 파밀리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기본 요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1년 8월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일자 예정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예,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지 됩니다. 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 내 평생 한 번만 당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과거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주택 요건이나 청약 자격 요건, 또 청약 통장 요건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고요. 예,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크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경기도, 서울시청, 인천시청 다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영상 촬영했던 거를 추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해당 영상을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도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고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럭 림 파밀리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주택형별 배정 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장애인 특별공급입니다. 예,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은 84A 타입의 5세대, 84B 타입의 2세대를 선정하고요. 예비자로 각각 25세대, 10세대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 서울특별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84A 타입의 2세대, 84B 타입의 1세대 선정하게 되고요. 예비 대상자로 각각 10세대, 5세대 선정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84A 타입에만 2세대 선정하고요. 예비자로 10세대 선정합니다. 예, 북한 이탈 주민은 84A 타입의 1세대, 84B 타입의 1세대 선정하고요. 예비자로 각각 5세대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지자체 철거민, 철거 세입자는 84A 타입의 5세대, 84B 타입의 2세대고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84A 타입에만 1세대, 예비 대상자로 5세대 선정하게 됩니다. 예,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84B 타입의 1세대, 예, 예비자로 5세대 선정을 합니다. 예, 중소기업 근로자는 84A 타입의 2세대, 예비자로 10세대 선정하게 되고요.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다문화 가족, 대한민국 채용유공자는 84A 타입의 각각 1세대씩 예,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예비자로 각각 5세대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은요. 예,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84A 타입의 12세대, 84B 타입의 3세대 선정하고요. 예비자로 각각 60세대, 15세대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관 추천 특별 공급도 제가 일전에 촬영했던 영상이 있어서 해당 영상 보시고 관련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장기건속자 주택 특별 공급 안내입니다. 예,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장기건속자를 위한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 가장 먼저 공지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서도 뭐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제 요런 순서로 보통 공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 찾아보니까 장애인 특별공급 공지가 올라와 있는 건 아직 없고요. 예, 중소기업 장기건속자 주택 특별공급도 이 신청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화수, 목금 이렇게 4일이기 때문에 보통 장애인도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서 먼저 항상 중소기업 장기건속자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장기건속자 주택특별공급 S8블럭 린 파밀리에는요, 지금 84A 타입의 2세대, 또 예비자로 10세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신청 기간이 7월 13일 화요일에서 이번 주 7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신청 분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나 특별공급 신청일은 그냥 8월 중으로만 되어져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추천 대상자 발표는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네, 신청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고요.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내에 들어가시면 개인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알림마당에 주택특별공급사업 공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내에 이제 알림마당으로 클릭하고요. 여기에 주택특별공급사업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많은 그 주택에 대한 그 분양에 대한 공고가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여기 과천 지식정보단 S8블럭 린 파밀리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벌써 6,670명이 조회를 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소기업 재직기간 산정 방식도 나오고요. 관련해서도 제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배점 방법이라던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일전에 촬영했던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1년 이상 재직한 회사는 재직기간당 3점 곱하시면 되고요. 이전 직장 같은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만 여기 반영을 해야 되고요. 2점을 곱해서 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증빙 자료를 잘 업로드 하셔야 되고요. 특별 공급 중에서는 소형이나 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1, 2, 3, 4 주의할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아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제 주의사항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네, 여기 신청할 때 여기 아랫부분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우측 상단에도 주황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자동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럭 린 파밀리의 특별공급 안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본인 생년월일, 주소를 넣으면 되고요. 소속 회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주택은 지금 지식정보타운 S8블럭 린 파밀리에는 주택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이제 근무는 여기다 추가하면 됩니다. 현 직장 회사명 넣으시고 사업자 번호 넣으시고 근무 시작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근무 종료일에 대한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신청 일자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네, 여기 아랫부분 보게 되면은 현 직장 종료 일자는 주택특별 공급 사업 공고를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여기다 입력하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무 공지가 없는 곳은 보통은 지금 신청하는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직장이 만약에 92년도 7월부터 근무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근무 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 달력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1년당 3점씩 자동으로 배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근무 종료일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3점을 더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 이 부분이 좌우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이제 이미 1년이 넘어서 크게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신청 일자까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전 직장에 대한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 시작일, 종료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이전 직장 숫자도 여기 기입이 되고요. 또 이전 직장과 현 직장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연수가 자동 계산이 되면서 점수가 배점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주민등록 등본이라던가 사업자 등록증 같이 필요한 서류는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예,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신청 완료를 누르신 다음에는요, 여기 보면은 본인이 이제 신청 관리에서 신청이 잘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신청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조회가 되어야지만 신청이 잘 된 겁니다. 예, 현 직장이나 전 직장 모두 중소기업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경우는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잘 모른다, 이전 직장인데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소득금액 증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서 근로소득자용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서류를 출력하게 되면 거기 이전 직장에 대한 사업자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막상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봤을 때 분양가라던가 주택 평면도라던가 기타 다른 부분이 청약을 안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무작정 그냥 청약을 안 해버리게 되면은 다른 분에게 기회가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주택에 대한 기간 추천 신청할 경우에요. 1년이 안 된 그런 시점에는 10점, 1년 초과 2년까지도 5점의 배점에 대한 감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되고 2일 안에 만약에 청약 안 하겠다라고 하면 추천 신청 취하서를 작성을 하셔서 예, 그 만약 그날이 이제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포함해서요, 반드시 그 추천 신청 취하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기관 쪽으로. 요번 같은 경우는 저희 이메일이 여기 안내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만 예, 제출 시 향후 배점에 대한 감점 페널티를 안 받게 됩니다. 예, 중소기업 장기건설자 주택우선공급 추첨 신청 취하서 양식입니다. 이렇게 기입을 하셔서 본인은 취하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그 기회가 다른 분에게 또 주어지게 됩니다. 예,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 추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하고요. 서울시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공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예, 공지가 이제 올라오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요. 신청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